네, 3프로 모닝 라이브 SML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한 분이 계시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네. 예. 그저께 이어서 오늘도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투자전략 본부장 맡고 있는 김장렬입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대구시장님 아니시고요, 여러분. 대구하고 하나도 인연 없어요. 네, 가끔 그런 얘기 좀 듣긴 하시죠. 네, 종종 듣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한번 찾아가든지 그래도. 네. 자,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SML 함께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출연해주신 분께서 아주 독특한 매력이 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전업 투자자이면서 래퍼랍니다. 래퍼. 네, 맞아요. Yo man. Yo, man. 본인 Yo, 소개 man.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Drop the beat. What up, yo? It's me, RPQ's up and in, and SML, 3Pro, you know what I'm saying? 반갑습니다, 여러분. RPQ라고 합니다. 와, 멋지다. 멋있네. 진짜 래퍼시네. 예, 진짜겠죠. 그래요? 싱글 한 20개 냈고. 래퍼시면 좀 마이크 좀 야, 방해. you know what I'm saying? 예. 아니 그럼 우리 RPQ님 네. 뜻이 있습니까? 이거 래퍼명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뭐 채팅 만들다가, 그 제가 영어 이름이 Q여서, Q? 네, Q연이라서 이제. Q거든요. 그 이름이 그냥 Q예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하신 분 중에 콰이엇이라고 그분도 아마 그런 식으로 Q라서 콰이엇이라고 지었는데.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제가 먼저 어쨌든 그래서 래퍼 그냥 단순하게 래퍼 아이디 만들다가 Q구나. 그냥 래퍼 Q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썼는데 RPQ. 그 별명이 앉아 활동명이 돼서 그냥 쭉 그렇습니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랩하시다가 어쩌다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09년도 때 네. 그 당시 이제 인순이 선생님 랩 세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콘서트랑 뭐 전국 투어 같은 친구요? 거, 네 친구요 같은 것도 하고 다른 몇 개 곡이 있으세요. 그래요?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난해도 이제 무명 시절에 네. 제 주머니 돈이 좀 들어왔죠. 나름대로 네. 정말 한 푼도 없는 가난했는데 아, 그러던 와중에 이 돈으로 뭐 해야 되나? 아니, 교통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교통사고 가 일어나서 보험금까지 받으니까 들어왔어. 이게 슬픈 얘기, 전화위복이 전화위복. 헬명인데 슬픈 얘기가 아니라 기쁜 얘기군요. 그래서 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제 진짜 가난한 제 인생에 처음으로 55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통장에 있는 거예요. 550? 그 당시 기준. 네. 어.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되지? 이런 돈이 이 돈을 있으면 다 어디다 써요? 이거 어디 쓸 때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입원해 있던 이제 아저씨들이 막 국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국순당? 네, 그 당시에 국순당 한창 핫했을 국순당 때.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단 말도 근데 국순당이죠. 술이니까. 뭐 설명할 거 없어요. 국순당이 근데 네. 뭐 주가가 그때 많이 올랐었어요? 그 당시에 핫했던 것 같아요. 핫했어요 한때. 그 당시에 국순당이? 09년도 뭐 이때 핫했던 거. 국순당의 백세준가 그게 아마 히트 상품일 건데 송강호 씨가 그때 아마 광고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랬나? 살짝 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야겠다. 어차피 묵힐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순당 샀어요? 아니 국수는 안 사고 이제 책 한두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가서 주식책 한 2권 정도 읽었죠. 주식시장 읽으시고. 2권 읽고 난 다 알겠다. 그래서 뭐 기억도 안 나는 무슨 전자 동전주를 샀는데 네. 그게 이제 비기너스 럭이라고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사자마자 막 제 대박 났구나. 기준에서 막 750만 원, 80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와 이거다. 나 세션 왜 하지? 노래 뭐해? 이 입만 받는데 뭐 바로 하는 거야? 30% 50% 야, 먹는데. 이제 돈 걱정 없이 음악 할 수 있겠구나. 아하. 이런 막 꿈이 들면서 바로 이제 내려갔죠. 수직 낙하로 착지. 올라가던 팔진 기간보다 않으셨고. 못 팔았죠. 네. 더 빨리 바로 수직 낙하해서 한 200~300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소위 이제 열이 받아서 그 당시 이제 신논역에 있는 교보타워 네. 거기 주식 책에 주식란에 경제란에 있는 책을 6개월 동안 출근해서 8시간씩 다 읽었어요. 교보문고에. 교보문고 책을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책을 못 사서 와. 이게 서서 계속 보시는 앉아서 거예요. 보고 하여튼 쫓겨나고 포스터는. 옆에서 쫓겨나고 이런 식으로 야. 그리고 이론적으로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정립하고. 경험을 하면서 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예.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성립은 됐는데 예. 디테일이 다르고 경험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본가? 행동할 수 없는. 예, 왜 내가 매수 버튼 누르고 있지? 매도를 눌러야 되는데. 이러고. 실행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실행에서. 그래서 예. 그렇게 계속 깨지다 보니까 한 6, 7년 정도 지나서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내가 정립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발에 이제 2020년 3월 폭락할 때 와이프한테 말해서 왔다. 지금이다. 존 태블턴이 말했던 공포 속에 피어난 지금이다. 지금 몰빵이다라고 해서 진짜? 예. 그냥 몰빵도 아니고 저희 지금 월세 살면서 모든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용한 대출까지 해서
몰빵을 분할 매수로 3월 17일부터 사고 자산을 진짜요? 총동원했다는 와, 거. 멋지다. 그 약간 소설이나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 먹을 것 같은 식으로 그날 샀는데 물론 우연인 것도 있어요. 마침 그게 바닥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바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무릎 이하는 됐다라고 생각해서 분할을 했는데 다행히 발바닥이 운이 좋았어요. 그거는 발바닥이었고 그리고 다행히 제가 방식으로 고르는 그리고 지금 3년차 내가 이제 유튜브로 오픈을 하겠다. 원래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것만 올리던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내 일지를 기록하겠다. 와이프가 그거 왜 기록하냐고. 그거 우리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 거 그거 알려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랬죠. 10년 동안 해보니까 가족이든 뭐든 친구든 알려줘도 못한다. 나는 분명 진짜 엄마한테도 말했고 친구들한테 수십 명 수백 명 얘기했는데 못하더라.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안다고 실천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뭐 꾸준히 3년 동안 나름대로 좋은 제가 뭐 최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성적을 잘 내고 있고 꾸준히. 아 그렇습니까? 지금 3년째.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계좌 인증 같은 걸 아예 믿지 않거든요. 네. 사실 뭐 디페이스 같은 기술도 있고 사람 얼굴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때 딥페이크. 딥페이크. 네, 조크입니다. 네. 네. 아, 비슷해요. 넘어지네. 한 끗 차야. 맞습니다. F나 한 글자 틀렸네요. 그런 시대에 네. 뭐그 포토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기적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저는 몰랐는데 코드 변경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그게 진짜 그 사람 돈인지 모의 투자인지 단발적인 건지 지속적인 건지 알 수가 없다. 네. 심지어 저는 공시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공시를 했다면은 대주주로서 그만큼의 자산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포지션을 보고 비중과 포트폴리오는 뭔가 알 수가 없잖아요. 대주주에 나 10억이 있는 사람이야는 증명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거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거 좀 죄송한 말인데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슈퍼개미란 분들도 그 방법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몇십억, 몇백억 슈퍼개미가 되신 그러니까 자산이 많으신 슈퍼개미들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네.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내가 언제 딱 뭐 했는데 그때 뭐 샀는데 뭐 대박 나서 네. 근데 그게 다야. 그 이후로 5년, 7년, 20년이 지났는데 아. 자산 수준은 여전히 그대로다. 맨날 그것만 우려먹고 있고. 네, 그러면은 그게 과연 운이었을까 실력이었을까? 그게 거짓이라는 건 아닌데 그 방법은 지속적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어허.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완전한 공개, 내 포지션과 종목과 비중을 전부 다 매수 매도 뭐 분할할 때든 분할 매도할 때든 전부 다 포지션을 공개하는 것밖에는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네 그렇게 하고 3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다행히 수백 명 수천 명이 봐주시면서 근데 물론 실제까지 따라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죠. 이해하시는 분들도 드문데 그 중에서 알지만 이게 버튼이 눌려지는 데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네. 거 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네네.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주식에 접근하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제 인생이 어디까지 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70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뭐 언제 영원히 떠날지 모르겠지만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자산 증식을 계속해 나가는 게 목표거든요. 주식에서. 주식으로서의 지속적인 죽는 자산. 날까지? 네,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 1차적인 목표로 잡았던 게 이거는 제가 항상 말했던 건데 60살에 1조다. 60살 1조. 근데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 뭐 상징적인 의미겠지. 뭐 아니면 좀 뭐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패턴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적어도 보고 증언해 주시는 걸로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100%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아까 제가 밖에서 또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유튜브 기록할 때는 이제 부분 공개도 하고 막 캡처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100% 지금 공개하고 있다면서요? 비중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비중과 종목 포트폴리오를 와, 금액을 종목. 얘기하시네. 네. 종목 종목 이거 뭐 언제 뭘 샀고 분할로 얼마 샀고 네네네.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절대 금액은 아니고. 네, 그게 뭐 1억일 수도 있고 뭐 100억일 수도 있고 뭐 1000만일 수도 있지만 100억은 아니잖아. 예. 100억은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미리 딱 다른 봐도 곳에 100억은 아닌데. 뭐 100억 저 검소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예를 들 때도 10억인지도 모르. 10억까지는 할게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승수가 계속 올라가 이런 패턴을 가면은 네네. 물론 긍정적인 톤이 가미가 그렇죠. 그리고 물론 내년 모르고 음. 뭐 실패할 수도 네. 있겠지만 실패해서 뭐 10분의 1만 성공을 해도 뭐 어쨌든 60살 1조를 늘 목표로 목표로 간다. 1차적인 거를 이제 하려고 열심히 하고 가능성이 지금까지 없다고 누가 좋았습니다. 얘기 못하죠. 그러려면 적어도 투자하고 계신 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리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잘 굴리는 재주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내가 무슨 진짜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미래를 완전히 알고 있어서 맞추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뭐 맞습니다. 틀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쭉쭉 성장하는 시장이 같이 있어져야
어쨌든 내가 아무리 그 중에서 잘 굴려도 이제 예. 그렇게 달성할 수 있을 텐데 그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나라 시장으로? 제가 처음 기록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는 지금 강세장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도주 같은 특징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지금 내가 한국 시장을 할 거다. 근데 만약에 추수라고 하죠. 이걸 한번 추수하고 나면 다음번에 뭐 어떤 패턴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아마 세계 시장으로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100% 한국 주식만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한국장이 기본적으로 아직 상승세가 안 꺾였다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 계시는 네. 거고. 네. 그리고 등락은 아까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시장을 어떻게 일조로 만든 거냐. 그건 단순히 물론 복리로 하는 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꺾어져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워런 버핏조차도 50, 60살까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갑자기 눈통일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매직이라는 게 아마 제가 뭐 50 몇 살까지도 뭐 그냥 저 사람은 잘하네 정도 목표로 간다면 될 건데 어느 순간 아마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방법이라는 게 강세장에서 주도주만 매매한다 기본적으로. 강세장에서 주도주만. 주도주 업종이죠. 사실은 주도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시로 볼 수 있는 거는 2020년 3월 17일부터 그 당시 이제 에코프로 BM 매수 들어가서 그때 에코프로를 샀어요? 네, 나눠서 17, 18, 19일 그리고 이건 제가 가끔 그러니까 우연히 좋아서 마침 에코프로였던 건데 네. 마침 요즘에 이슈가 가장 많았던 뭐 LNF일 수도 있고 딴 걸 수도 있는데 그때 에코프로 왜 들어갔어요? 그때 그것도 주도주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주도주의 특징이 있는데 네. 제 3일차 매수하면서 제 친동생한테 보낸 카톡인데 네. 제일 말 안 되는 게 항상 친동생이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다시는 주식 얘기 안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친동생한테 얘기했던 것들 에코프로 BM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뭐 중간에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항상 당시마다 주도주를 사는 사람들은 넘쳐나잖아요. 강세장 때 주도주는 항상 인기를 끌기 때문에 주도주 한 번 안 사본 사람 없어요. 근데 주도주를 바닥에 사서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렇지. 끝까지 가진 사람 없지. 제가 들어본 어떤 고수도 맞아. 뭐 에코프로 중간에 사서 뭐 100몇 프로 벌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 못 사요. 사람 심리라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계속 그걸 산 거예요. 사고 에코프로를 팔아도 피라미딩으로 다시 계속 샀어요. 아. 판 적 한 번도 없고. 도대체 몇 배를 보신? 몇 배가 아니고 몇십 아 근데 배 있는데. 평단가는 올라가죠. 네, 물론 그렇다. 이 당시는 네네. 별로 없었고 돈이 더 생기니까 음. 솔직히 중간에 스탁론도 몇 번 썼고 그것도 이제 기록은 했는데 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팔았어요. 스탁론 매수 보유 불가 종목이 돼가지고 아. 근데 그러니까 숫자는 되게 좀 중간에 팔았다 다시 샀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사서 비중은 계속 갖고 있는. 저랑 하나 종목 겹치는 게 있네요. 예 어떤 거요? RFHIC. 아이고 예전에 팔았습니다. 이거 꺾일 때 이거 수익 보고 다 팔았습니다. 예전에. 아 그래요? 네네. 저는 그것도 이제 다 기록을 했고. 많이 망가지고 팔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잘 오고 계신 건데 네. 그 강세장은 그러면 뭐가 강세장이에요? 지금 강세장이에요? 저는 강세장이라고. 지금이? 네. 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강세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강세장이라는 게 여러 개 볼 수 있잖아요. 뭐 6개월 단위로 보냐, 뭐 1년 단위로 보냐 다 다른 건데 제가 말하는 강세장에서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의 이제 한놈만패처럼 너무 옛날 사람인가 갑자기 그 주도주만 팬다라는 것의 의미는 적어도 시장 지수가 트로이카 때처럼 뭐 86, 87, 88, 89년도 뭐 지수가 150에서 1000포인트 간다던가 그리고 그 이후에 한참 박스권을 이뤘지만 뭐 IMF 포함해서 뭐 단발적으로 코스닥 버블도 있었고 아니면 03년 혹은 지수 기준 05년부터 리먼 사태 전까지 적어도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지수 더블 뚜렷하게 네, 하실 때. 그리고 폭락 리먼 이후에 적어도 반등으로 지수 기준 더블 정도 되는 기준에서의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뭐 60살이 됐는데 60, 70세가 되셨는데 예를 들면 80년도에 트로이카 위주로만 샀어. 전 재산으로. 그리고 05년도에 제가 표현하려면 조태철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조선 태양철과 만 사 메인으로. 그리고 리먼 이후에 차화정만 사를 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조가 가능하고 이게 될 거다라고 이번에 폭락이 왔을 때 이번 강세장이 시작됐고 내가 주도주 위주로만 매매하는 걸 보여주겠다. 뭐 특징과 방법 모든 걸 해서 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고 뭐 여기서 보면은 또 있지만은 이거는 제가 이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 주식을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록할 때부터 이거는 이제 02년도 02년도가 아니지 2020년도 초반에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는 유튜브 열심히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주도주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 제가 갖고 있는 주도주의 특징으로 공포에서부터 잡은 것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거는 뭐 앞뒤로 조금씩 계산한 건데 이해했죠. IT 인터넷은 이제 카카오 애쉬 그러니까 인터넷 뭐 네이버 등등 배터리
기본적으로 이거 뻔한 내용인데 못한다. 그러니까 추세 매매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보통 잘하는 게 조금 오르면은 겁나서 팔아버리고 그렇죠. 내려간 거 산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팔아. 일단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손은 이미 매도를 눌렀죠. 그리고 잘라버리고 가는 놈은 더 사고를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제가 특징으로 봤던 주도주 위주로만 계속 했던 이게 3년간의 기록했던 거고 올해 초에는 다행히 뭐 우연일 수도 있는데 올해 초 그러니까 올해 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이 일일비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장난 아니었거든요. 12월 말 작년 12월 말 올해 그렇죠. 초에도 네. 끝났다. 뭐 경기 침체 온다. 배터리 끝났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배터리 끝났다. 예를 들면 하는 분의 이유도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뉴스는 그 숫자는 이야기가 맞는 건데 주식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앙드레 코스탈리가 말했던 주가와 실물 경제는 아이고 뒤로 가기 없네. 움직이는 개와 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하게 가는데 주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라는 게 뭐 향간에는 뭐 6개월이다 9개월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보지 않아요. 결국 내가 보는 건 주가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건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고 싶은 건데 네. 실물 경제 뉴스가 무슨 소용이지 알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주가만 보고 가능하면 기간이랑 가격 목표가도 정해놓지 않아요. 그냥 주가가 나한테 말을 해준다. 그 군중의 분위기가 나한테 말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순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미 사람이 매일매일 듣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꽂혀버려.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게 돼요. 3년. 그럼 3년보다 조금만 더 일찍 와도 조금만 더 늦게 와도 후회를 하거나 다시 사게 돼요. 보통은. 근데 내가 시세 나는 틀려. 저는 항상 틀리다고 말하고 누가 뭐 물으면 항상 정답을 말해요. 무슨 정답이냐? 난 몰라. 난 아무도 몰라. 난 모르지만 난 순응하고 내 포지션은 이렇다. 잘하고 있네. 끝. 뭐 이런 거죠. 그럼 결국은 좀 작년 말에 주시장에 대한 약간적인 비관적인 시선이 네, 많았는데 네. 작년 말 올 초에 지나가서 보니까 로봇주 뭐 2차 전진 랠리하고 뭐 AI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포지셔닝을 순응해서 네네. 빨리 조금씩 바꾸고 쓸데없는 거 다 예, 버리고 맞습니다. 그쪽으로 집중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비관적일 때 뭐 우연일 수 있지만 2차 전지를 거의 순간적으로 이건 그리진 않았는데 75%까지 75%. 그리고 2차 전지 중에 말도 다 했네.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비중을 그게 연초였다는 거. 1월 연초였다는 1일 거잖아요. 올해 1월 달에. 그리고 지금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적어 에코프로가 지금은 지금은요. 에코프로가 2차 중에는 2차는 가장 왜냐면 적고. 그만큼 올라오고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오르면 사실 더 갖고 싶긴 한데 멋이 있고 유튜브 하니까 근데 그래도 내 머리보다는 이제 마음보다는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습관이 그러니까 네. 반복한 몸의 촉의 밴드를 움직이려고 한 거고 그리고 지금은 비중을 이것도 예전 거고 잠깐 들어갔다가 이것도 조금 예전 건데 거의 반반이에요. 이거 예전 거고 2차 배터리가 일단 2달 전에. 50% 이상 로보트가 50% 미만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좀 아직 안 만들었는데 시장 움직이는 걸 보고 그때그때 판단하세요? 대응을 근데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있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저런 식으로 될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시나리오였고 하지만 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시장이 움직이면 언제나 순응할 거다라는 마음을 잠깐만 여기서 하는 질문이 있는데 네네. 다들 그렇게 수능하고 싶긴 한데 네. 뭐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우리 래퍼 RPQ께서는 네. 그전에 주식을 하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주식을 하고 5, 6년 지나서 최근 3년 사이에 본인이 네. 수능하고 이렇게 무섭지 않게 네네. 돌진할 수 있는 네네. 그렇죠? 그런 거에 성질이라는 게 성격이 드러난 거잖아요. 딱 맞은 성향이랄 건데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인생적인 얘기인데 네. 뭐 성격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 확신하면 무조건 올인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성격이 그런 거네. 성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에서 이거다라고 그냥 인생 몰빵한 게 한 3-4개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음악을 한 것도 고등학교 때 나는 랩을 할 거야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전셋집을 빼서 미국을 간 거예요. 나 엄마 나 랩 할 거야. 그럼 나 영어도 배워야겠고 힙합 해야겠어. 난 본토에 갈 거라고 해서 아버지 집 망했는데 네, 아빠 도망 다니고 계시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17살 때. 근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모든 거 인생은 사실상 이거 갖고 그리고 제가 이거 다른 얘기인데 뭐 신앙적인 것도 이게 맞나? 라는 삶의 본질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두 본 적이 번째, 있고. 세 번째 와이프 시간 순 아니지만 와이프도 만났을 때 저희 안 사귀었거든요. 그냥 우린 결혼한다 라고 해서 그리고 결혼했어요. 3개월 있다가 네. 그리고 이것도 앞에 긴 이야기는 있는데 오케이. 네. 주식도 내가 여태까지 그 당시 이제 20 몇 살 때 음악에 내 인생이 평생 할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또 다른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말이 6개월 동안 8시간이지 왜냐면 주식에는 정도가 없잖아요. 뭐 의사가 된다 변호사가 된다처럼 단계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게 아니고
혼돈 속에서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막 머리에서 2번 빠져가면서 500원만 이렇게 그걸 해서 나름대로의 정도를 이뤄냈고 오래 걸렸죠. 근데 이거는 오래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존 템플턴처럼 2차 대전 세계 발발하고 돈을 빌려서 들어갔던 사람도 있고 천재도 있고 저는 10년 정도 가까이 걸렸고 고레가와 긴조처럼 30년 이후에 60살부터 성공한 사람도 있고 물론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저도 물론 이제 지금 성공했다가 아니고 언제나 전하고 싶은 팩트는 지금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좋다. 오늘까지 오늘 주식 어떻게 했죠 지금? 오늘까지 좋다. 네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엄청난 집중력과 집념과 집념, 맞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집념이 정말 중요한 거다. 6개월 동안 책 보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만약에 지금 네. 갖고 계신 종목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떡하시죠? 제가 가끔 이 정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메모한 거. 종목은 아니, 뭐 오픈하시는 거예요? 예. 종목 그거는 매일 네네네. 오픈돼 있는 거니까 이거 제가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서 근데 뭐 대표적인 지금 요 정도 요 날짜 기준인 건데 비중순입니다. 네. 2차 전지가 너무 작게 보이나? 로버트 안 뜨네. 2차 전지가 50% 이상, 로버트가 50% 미만으로 갖고 있고요. 비중순으로 정확한 비중은 맨날 변하기 때문에 네, 요거 로버트 중에 제일 많이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한 애들은 왔다 갔다 하죠. 매일매일 움직이면은 2차 전지 중에는 요 친구 오늘 떨어졌다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관심이 없어요. 이거 제가 아까 밖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특이한 건데 저는 뉴스를 아예 보지 않아요. 지표도. 그럼. 첫 번째는 군중의 흐름 그리고 가격만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군중의 분위기와 가격만 봤을 때 이게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간이 돼서 기회가 있다면 뭐 제가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의 특징 뭐 다 말씀드리겠지만 네. 결론이 이겁니다. 그건 이론일 수 있지 않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이론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이 이론은 성공했다. 그럼 이거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거의?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그냥 파는 게 목표야. 이 방법이 옳냐 아니냐는 중요한 거 아닌데 저한테는. 목적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지속되는가. 그러니까 방법론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그럴싸하다 그런 게 아니고 결론이 났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보고 주식가만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네네. 일반 업계에서 보면 약간 건방지다고 느껴질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그리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기분 나쁘셨으면 전혀죠. 이해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확신하건데 네.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주식을 바라봐요. 뉴스를 바라보고 뭐 지표를 바라보고 뭐 같은 뉴스가 있으면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항상 꿈보다 해몽이거든요. 아 이건 이래서 올랐어. 해몽이지 그거는. 그 누가 말 못해. 네.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 경험 중에도 뉴스가 가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가격이 뉴스를 만드는 것이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온 거고 그 뉴스는 예전에도 존재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해몽이야. 그럼 그 뉴스는 왜 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뉴스를 이유로 갖다 붙이고 싶은 이유는 비슷한 경우에 다른 케이스가 일어났을 때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일단 예측을 하지 않거든요. 사례를 가지고 보통 예측을 하는데 그것도 랜덤해. 100%가 아니야. 근데 얘는 내가 보는 정답지는 가격만이 정답인데 왜 내 사견과 의견과 일일비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또 근본적으로는 뉴스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 통찰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 저처럼 원칙적으로 내가 잘한다가 아니고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정말 거래량이랑 지수, 가격 그리고 군중 심리만 보는 사람은 아직 못 봤거든요. 정말로 이것만 순수하게 리포트 아예 재무제표 아예 안 봐요? 해봤습니다. 저도 초반에 3년 동안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실패했다 이거지. 안 돼. 그리고 이렇게는 평생 못 벌어. 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뭐 차라리 저는 단타가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이거 사견입니다만 스캘퍼. 차라리 사고 팔고. 기술적으로 내가 로봇처럼 딱 팔고 딱 사는 게 복리적인 수익이 끝까지 갈진 않을지언정 뭐 왜냐면 너무 크잖아요 금액이 나중에 네. 차라리 그게 더 냉철하지 그거를 보고 과연 물론 있겠죠 정말 워런 버핏처럼 아니면 뭐 주식농부님처럼 게시물처럼 정말 가치를 보고 탐방을 하면서 그런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치 투자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다 가격 보고 사고 파는 거고 왜 샀어? 그럼 막 대단한 뭐 2차 배터리가 앞으로 막 커질 거고 그 3년 전에도 그랬어. 왜 안 샀어? 2년 전에도 그랬어. 그냥 가격이 오르니까 사는 거잖아. 근데 그걸 인정해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자기는 대단한 거룩한 도덕적인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데 내일 내렸는데 왜 떨어?
다음 주에 내리면은 뉴스를 듣고 떨고 있죠. 팔아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본전하면 팔아요. 99.9%. 근데 그때부터 날라가. 아. 그래서 내가 팔면 항상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대기인 이유가 뉴스 보고 산 게 아니고 가격 보고 산 거니까. 그 군중 심리, 그러니까 군중의 심리를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그것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파악하세요? 본전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네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군중 심리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피터 렌치의 칵테일 이론처럼 군중의 분위기를 보는 건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적어도 직장인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준으로 뭔가 군중의 분위기를 판단하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김 부장이 뭐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판단의 끝은 물론 지수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제가 판단하는 평균적인 연수 이상, 그리고 평균적인 상승세 이상, 그리고 특히 마지막 파동에 자기 몸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불꽃에 뛰어드는 불나방 마냥 마지막에 불꽃이 미친 듯이 파고 올라가면 네. 모든 종목과 업종이 그리고 그게 6개월, 9개월 이어지면 다 들어가요. 여기서 다 들어간다는 건 정말 시대적인 이유 때문에 한글도 배우지 못했던 저 시골의 점순이 할머니까지 들어가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정말 마지막 불꽃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 하락인데 하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그리고 했던 이유는 주도주가 죽지 않아서 결국 2차 배터리는 버텼거든요. 가는 놈이 더 간다라고 항상 말합니다. 178% 찍었을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야, 그거 너무 많이 올랐어. 300% 찍었을 때 그랬습니다. 야, 그거 가진 자들의 영역이지. 500% 찍었을 때 그랬습니다. 제2의 2차 배터리는 무엇인가. 계속. 난 계속 갖고 있고 계속 더 샀다고 하는데 다 꿈보다 해모이고 다 지난 다음에 이랬으면 이라고 솟아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길게 봐서 사실은 유튜브 기록하면서 매일 할 말 없어요. 거의 안 사고 안 팔고 주식을 안 보는데 그러니까 주식으로 뭐 할 게 없는데 뭘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군중 심리라는 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적인 지수가 네. 사람들이 눈이 돌아서 주가 주식 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 원칙 전제. 아직 아니라. 그거는 그럼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 그 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도주 포함 웬만한 증시가 다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아무거나 그냥 물반 고기반이라서 눈 감고 찌면 가는 거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군중 심리는 어느 상태예요? 회의죠. 존 템플턴이 말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여기 있는데 이거 제가 몇 개만 거의 파서 그것만 저해화시켜서 거의 성경 말씀 외워도 그걸로만 판단하는데 강 세장은 비관 속에 태어나 회의 속에 자라나며 낙관 속에 성숙하고 행복 속에 죽는다. 지금 저는 아직도 회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직 있어서 의심이죠. 장이 끝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주도주가 계속 나오긴 나오니까.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네네. 라는 말이 있고 제가 2020년 1월에도 그리고 작년에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도 6월쯤에 6월이면은 주도주는 이미 시작했다. 지나가면 알 것이다. 그리고 9월에 바닥 찍었다. 12월에 나는 지금 75% 확률로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실천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빨리 오를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2020년 3월도. 근데 그 기준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카톡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이유는 네. 군중입니다. 군중은 코스닥에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없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무슨 동전주 사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말고 네. 군중이라는 것은 주식 잘 안 할 것 같은 저희 아버지가 여윳돈 생겨서 적금 무대기로. 끝나가지고 한마디 무대기로. 삼성전자 사지. 아무도 누가 사람 그거 주식 해가지고 그거 코스닥 그런 거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동생한테 보냈을 때 제가 판단했던 오늘 다 못할 것 같지만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군중에 관심이 없는 거. 2차 배터리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징 하나만 말할게요. 주도주의 특징 제가 생각하는 업종 중에 하나 득보여야 돼요. 아무도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해야 돼요. 그래야 주도주가 나중에 네, 된다고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트로이카 때도 그랬고,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조태철이 03년, 05년도 시작할 때는 아무도 기아차 차와 정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폭락 때 뭘 샀죠? 생각해 보시면 안전한 우량주인데 많이 빠졌을 샀잖아요, 다. 안 가라고 했죠. 모두가 동학개미운동을 외쳤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거 없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존 템플턴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럼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다들 몰린 큰 기업인데 빠진 거 안 가. 그래서 나는 나마저도 안 살 것 같은 거 심지어 바이오까지 그리고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징이 몇 개 있는데 특징별로 나눠 샀어요. 그 당시에는 좀 여러 개. 그리고 가는 놈을 더 가고 안 가는 놈은 자르고. 네네네. RPQ님, 네네. 래퍼 Q님 네네. 한 번 더 봅시다. 짧은 것 같아. 야, 오늘은 시간이 본론을 아직 시작을 못했네. 한 번 더 하셔야 돼. 기법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는 이런 것 같아요. 네.
본인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실지 모르지만 네네. 결국은 군중 심리가 역행할 수 있는 역발상으로 맞습니다. 하는 과단성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주식을 그러니까 끝까지 갖다 팔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AI적으로 감정을 맞습니다. 배제하고 맞습니다. 순응하는 우리 AI한테 기술적으로는. AI가 감정 안 하잖아요. 네네네네. 팔린 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AI적인 마인드하고 맞습니다. 과단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어렵다고 절묘하게 생각을 해요. 저러겠죠. 그러니까 그 절묘하게 과단성은 약간 타고나신 것 같고 타고난 것 같고, 네, AI적 매매는 엄청난 훈련으로 네, 하신 맞습니다. 것 같아.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저도 아직 인간인데 본성이 있는데 네. 그러나 반복된 훈련으로 몸에 밴 촉으로 습관으로 드는 거예요. 눌렀는데 나 눌러도 되나? 이미 눌렀어. 내 습관은.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고 네네네. 군중 심리 역행하는 거는 물론 그 단계 갈 때까지 나만의 깨달음과 확고한 그게 있어야 하지만 네. 근데 일단은 뭐 역시 그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앨범 낼 겁니까 자비로? 그건 어떻게 알았지? 제 생각엔 그때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싱글 앨범은 꾸준히 내고 있는데 네. 뭐 앨범 내는 거 자체는 제가 오래 했으니까 어려운 게 네. 아닌데 홍보를 중요한 건 이제 90% 홍보니까. 아하. 그렇죠. 이제 홍보를 그것도 취미로 과단성 이렇게 하는 뭐 열심히 뭐. 예. 지금 계속 이제 노래 그 랩은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근데 코로나 제가 없어진 코로나 거 2번 걸려가지고 또 육아하느라고 제가 지금 거의 전업주부인데. 그래서 거의 시험주로 와서 목이 잘 안 나서 아, 그래요? 1년을 쉬었는데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구나. 예. 육아 재미가 쏠쏠하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너무 귀여워서 지금 지금 아드님 딸? 아들이고 아드님? 17개월 좀 지났죠. 야, 좋을 때예요. 17개월. 같이 뭐 나중에 막 네. 씨름하고 아휴 너무 좋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뭐 비슷한 애기가 또 하나 있으시니까 아, 예, 한 새쯤 되면 예, 귀여워. 좋습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 아시죠? 너무 진심이 같습니다. 바다익선. 네. 자, 그러면 우리 RPQ님과의 만남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요. 아쉽지만 예, 예선들 맞는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좀 시간을 저희가 잡아갖고 어떻게 그 주도주를 본인은 결정하는지 그렇지 좀 디테일하게. 네, 그것도 다음에 한번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확실히 본질을 잘 꿰뚫으시는 것 같아요. 딱 누가요? 말씀을 들으시면 아니 아, 저요? 본부장님, 예. 역시 뭐 이래서 이런 것들은 잘하시는 것 같다는 것 그 본질들은 네. 확실히 본부장님이 해몽만합니다. 네. 실천을 주말 계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뭐 있겠어요. 어린날이- 누구처럼 뭐 아이가 셋이 아니고 아,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도 한국에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조용히 책 보고 있어야죠. 정 프로님은 다음 프로 할 거 준비하고. 저는 제가 다음 프로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SM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